오늘 이제 그 주제가 정신, 신체, 기계로 정했습니다만 김재원 교수님을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 약간 그 기리는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고요. 지난 11월 달에 작고를 하시면서 한국철학계 입장에서는 좀 이분에 대한 관심들, 이분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리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도 이제 넓게 보자면은 지금 우리 그 인공지능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미 많은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분의 철학과 연관이 어떻게 지을까? 먼저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공지능의 이제 연구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주제들을 우리 찾아나가면서 김재원 교수님 이론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문제가 요즘 매우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한 7, 8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요즘 뉴럴 네트워크를 인공지능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때 그 뉴럴 네트워크 기술은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뭐 한 3, 40년 정도 된 그런 시점의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그럼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요즘만큼 그렇게 매우 많은 관심은 아니었다가 왜 요즘은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이 다 알 만큼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배경에는 사실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전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컴퓨터 하드웨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애플 개인용 PC가 나온 게 77년도였고 그때 메인 메모리가 어쩌면 기억 장치,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기억 장치 용량이 64K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요즘도 PC나 노트북 사용하잖아요. PC 노트북 요즘 성능은 매우 좋아졌지만 요즘 거와 그 IBM PC 84년도에 등장했던 것을 비교를 하면 램이 640K에서 지금은 한 4기가에서 한 8기가 정도 사용하니까 비교하기 편하게 한 6기가쯤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640K에 6기가에 비교하면 10,000배거든요. 기억 장치 용량이 10,000배가 됐고 하드디스크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지만 그 당시 20메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2테라로 비교를 한다면 비교하기 편하게 10만 배 용량이 됐고요. CPU는 이제 처리 속도니까 계산 속도. CPU 6MHz를 요즘 편의상 6GHz로 비교를 한다면 1000배 정도 빨라진 거죠. 이렇게 하드웨어 속도가 계산 능력, 사람이 뭐 덧셈 빼셈 없이 나눗셈 하는 이런 또는 뭔가 계산을 이런 능력으로 한다면 1000배가 빨라졌고 메모리 기억하는 이런 셀로 한다면 이게 10,000배에서 10만 배 가까이 이런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전 PC로 계산을 했었는데 만약 요즘 딥러닝 서버로 계산을 한다면 이제 또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런 정도로 이제 빠른 하드웨어 발전 속도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컴퓨터를 인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건데요. 강 교수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정말 뭐 이 하드웨어의 뭐 무어의 법칙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엔지니어링적인 혁신이 정말 있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물론 거기에 이제 또 데이터 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뭐 알고리즘적으로 개선된 것도 몇 개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좀 모여서 퍼펙트 스톰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은 계속 있었죠. 안 됐었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뭐 아이디어 자체 1950년도 다스머스 컬리지에서 처음 제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계속 있고 영화는 우리가 다 만들어놨는데 현실은 정말 영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낮은 수준이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드웨어의 정말 폭발적인 그 발전, 데이터, 그렇죠? 또 인터넷과 뭐 소셜 네트워크 덕분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약간 몇 가지 이제 알고리즘의 임프루먼트가 생겨서 적절한 시기에 지금 뭐 딥러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 그냥 어마어마한 뭐 천년 후라고 생각합시다. 정말 사이언스 픽션 비례.
누가 보더라도 얘는 지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내면적인 세상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정신이란 세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실 좀비일까? 영화의 좀비가 또는 철학적인 좀비가 바로 그거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동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무 내면적인 세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좀비는 불가능하죠. 그건 영화에 등장하니까.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도로 발전한 인공지능은 좀비일 수 있고 한쪽으로는 겉에서 봤을 땐 멀쩡한 사람같이 다 행동하는 지능인데 안이 비어있을 수 있고 또는 반대로 내면적인 세상에 우리 인간 같은 정말 이렇게 아주 리치한 또 하나의 세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것이 관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사람들도 그것을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소통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머리 안에 있는 인식의 해상도보다 항상 언어의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표현하는 순간 압축이 돼 버리잖아요. 자꾸만. 그게 이제 뭐 언어의 한계겠죠. 근데 우리는 서로 믿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거, 손발로 표현하는 것보다, 얼굴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내면적인 세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븐 호킹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표현을 거의 못해도 엄청난 내면적인 멘탈, 인지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일 텐데 여러 가지 좀 철학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좀비라면 항상 도구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이거는 좀 프랙티컬한 그 임플리케이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철학계에서 이 문제를 어느 한순간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명을 저희랑 같이 우리가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게 그냥 막연한 사이언스 픽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흔히 우리가 약인공지능과 또는 범용 인공지능 또는 강인공지능을 구분하는 이 경계 등등이 여러 이제 논의들이 있을 테지만 철학자의 관점에서 그 경계는 저는 결국 개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AI가 등장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현재의 어떤 AI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는 저는 아직 개념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기호는 어떤 그 기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갖고 있기가 어렵고요. 어떤 부여된 인간에 의해서 어떤 그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연산 규칙이라든가 또는 일부의 어떤 그 의미 해석 정도의 규칙의 바탕에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호 자체가 어떤 다양하게 어떤 인공지능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는 또 다른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면 인공지능 스스로에 의해서 마치 이제 인간이 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인간도 그런 처음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양한 어떤 그 자극 반응의 관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려고 하다가 점점 그것이 진화하면서 이 정체가 뭘까, 실체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세상을 범주화하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고 범주를 설정한 후부터는 그걸 개념으로 일반화시키는 사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기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거에 바탕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이제 이런 어떤 개념적 사고 능력이 앞으로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쪽에서는 그것과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약한 AI를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게 더 지금 관심이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개념적 사고는 뭐 당연히 지금 그 현재 인공지능은 뭐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사실 뭐 인공지능이란 단어 자체 사용하는 건 상당히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계학습이나 뭐 딥러닝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뭐 패턴 인식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개념적 사고까지 가려면 말씀하신 아까 뭐 AGI라고 얘기하죠. 범용적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뭐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 하나로 데이터만 있다면 모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물리학 AI가 있다면 데이터만 막 집어넣으면 허블 텔레스코프에 데이터 집어넣어주면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거죠.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이 녀석의 핵심은 완벽한 모방, 인간의 지능을 완벽하게 모방했을 때 이것이 오리지널이냐, 아니면 오리지널은 여전히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크리스토프 콕이 최근에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그 정의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경험이다. 퀄리야. 그 순간의 경험. 근데 문제는 그건 또 본인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뇌과학에서도 별의별 걸 다 해봤죠. 사실은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다, 없는 거에 대한 일루전이다, 환상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100번 얘기해봤자 이것이 시뮬레이션이다, 이것이 환상이다. 이거 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는 거든요. 지금 경험으로.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것을 아무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그 생각 자체가 지금 경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아까 김지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그다음에 이중원 교수님께서 검정 인공지능 몇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노학자들이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어떤 식의 방식으로 개념들을 분류해서 쓰는지 그거부터 먼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호 중심적 사고와 개념적 사고가 가능한가, 요것도 같이 연결을 시켜보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